안녕하세요, 리사남입니다. PS5 하면 역시 듀얼센스죠. 개발사들은 각자 듀얼센스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표현했을까요? 개발사들의 진동 디테일에 대해 알아보고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듀얼센스의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듀얼센스의 플레이 경험은 사실상 VR 체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게임 속 캐릭터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처럼 해주기 때문입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게임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서로 제각각인데요. 각각의 개발사들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가장 최근 플레이했던 고스트 오브 스시마부터 얘기해볼게요. 디렉터스 컷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승마감 표현인데요. 말은 이 게임에서 주요 이동수단이죠. 꼬박꼬박 말의 4번의 발걸음이 진동으로 표현되는 게 디테일하면서도 신선해요. 말 타는 느낌의 촉각적 표현과 사실적인 배경 묘사가 함께 합쳐지면서 묘한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죠. 물살 표현 또한 훌륭합니다. 수심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서 표현했어요. 물이 발끝에 닿을 때, 그리고 발목까지 젖을 때, 마지막으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모두 다른 세기와 질감으로 진동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의 촉감을 표현했던 게임이 있었나 싶네요. 흥미로운 점은 사카이진이 말에 타고 있을 때는 찰랑거림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사카이진이 직접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제작진의 표현력이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활 시위의 트리거 표현 역시 좋아요. 활 시위를 당길 때의 느낌, 발사우 느낌, 그리고 계속 조준만 하다가 지쳤을 때의 묵직함을 세세하게 표현했고요. 마지막으로 화살을 놓쳤을 때의 진동까지 잘 표현했습니다. 듀얼센스를 활용도만으로만 봤을 때 현존 PS5 타이틀 중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작품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고스트 오브 스시마와 함께 칼과 활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쉬벌리 2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가장 기억에 남는 듀얼센스 표현은 주인공이 달려갈 때 표현되는 뜀박질의 좌우 구분입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진동 표현이라 꽤 인상적이었어요. 뛰는 모습의 발 동작과 진동 방향이 정확하게 위치해서 사실성을 더했고요. 또 한 가지, 체력이 바닥났을 때나 전쟁에 패배할 상황이 닥쳐오면 심장의 두근거림이 진동으로 표현되죠. 마치 주인공이 긴장하는 걸 내가 긴장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활을 쏠 때 피로도의 표현 또한 훌륭합니다. 계속 당기고 있을 때 진동이 아주 서서히 커져가는 게 마치 전완근의 떨림인 듯 표현이 되죠. 개인적으로는 올 상반기 손꼽을 만한 PS5 타이틀로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요. 멀티플레이 매칭 이슈가 최근까지 2개월 넘게 문제시 되었다가 지난 9월 24일 서버 개선 조치로 조금씩 해결돼 가고 있죠. 기다려보길 잘했다는 생각으로 요새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있는 타이틀 중 하나입니다. 정말 이 게임을 처음 경험해보고 참 신나했었죠. PS5를 사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한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게임을 진행딩까지 보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 듀얼센스 덕분인데요. 하우스 마키는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 표현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표현력이 상상 이상인데요. 죽고 다시 깨어날 땐 내가 마치 셀린이 된 것처럼 빗방울이 손끝에서 투둑투둑 떨어지고요. 포탈 간 이동할 때 미지의 느낌을 진동으로 잘 살려냈습니다. 마치 주인공 셀린의 몸을 갉아먹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강렬한 진동으로 표현했고요. 포탈 안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듀얼센스가 아주 굉음을 냅니다. 컨트롤러 스피커를 꺼도 들리는 정도니까요. 또한 권총을 쏠 때 탄이 떨어져가면 진동의 세기도 약해집니다. 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권총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걸 진동으로 표현한 거죠. 또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A2 트리거 버튼을 반만 당길 때와 강하게 당겼을 때 무기가 서로 구분이 되게 해둔 점이죠. 게임 디자이너 헨리 마커스가 헤리틱하는 공동 창립자와 연구를 통해 생각해낸 기믹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점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듀얼센스 하면 리터널은 절대 빠질 수 없겠네요. 좀 어려워서 문제죠. 좀인가? 임썸니악의 리프트 어파트. 와, 정말 이 타이틀 또한 리터널에 이어 극찬을 아낄 수 없었던 작품입니다. 듀얼센스로 플레이하는 15시간 내내 게임 전체를 진동으로 꽉 채운 타이틀인데요. 그중 몇몇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면 무기에 따른 적응형 트리거의 덜컥거림을 훌륭하게 표현했어요. 무기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진동 질감이 있고요. 또한 샷건 인포서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 적응형 트리거 왼쪽 버튼의 반눌림과 눌림 구분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리터널과 비슷하죠. 햅틱 피드백 또한 볼트를 모으고 메뉴를 띄우고 레일을 타고 벽을 오르고 하는 등 모든 지형 지물에서 촉감 표현을 잘 적용했어요. 정말 체험형 게임이라고 해도 무방한 타이틀이죠. 이 타이틀 또한 리터널과 함께 PS5 듀얼센스 활용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봐도 무방할 타이틀입니다.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죠. 인디 개발사의 게임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완성도와 그래픽 표현에 주목받은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입니다. 주인공은 게임에서 영혼의 활을 사용하는데요. 요 진동 표현이 또 다른 타이틀과는 약간 달라요. 쉬벌리2나 고우스의 경우 활 시위의 저항 느낌과 주인공의 전완근 표현에 집중했다면 케나는 오히려 이 반대입니다. 영혼의 활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당기고 있으면 오히려 더 명료해진 정신으로 초점이 잡혀간다는 느낌이 들도록 진동을 표현했습니다. 이 점이 예상외로 꽤 신선하죠. 그리고 지팡이를 크게 휘두른 동작의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R2 트리거 버튼의 저항을 활용했습니다. 다만 햅틱 피드백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없었어요. 그건 그렇고 이 게임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쏘는 맛이 예술인 타이틀이죠. PS5 런칭과 함께 발매된 콜드워는 탄 한 발 한 발 발사할 때마다 복원되는 적응형 트리거의 방아쇠 촉감이 가장 잘 표현된 타이틀 중 하나입니다. 사실 리프터 파트가 발매되기 이전까지는 무기의 발사 질감을 이처럼 세밀하게 표현했던 타이틀이 없었죠. 유탄, 어설트 라이플, 샷건, 택티컬 라이플 등 탄 발사 질감 표현이 꽤나 사실적이어서 듀얼센스의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던 첫 작품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의 비행기 추격 및 자동차 전투씬,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의 헬기 전투씬 등이 기억에 남는 타이틀입니다. 다만 짧은 싱글 플레이 타임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5시간이었으니까요. 이번 발매되는 뱅가드는 또 어떤 손맛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네요. 이외에도 짧게 몇몇 작품을 더 소개해드리면요. 마일즈 모랄레스에서의 비전투 장면에서 시원한 이동 느낌과 함께 느껴지는 웹스윙이 기억에 남는 편이고요. PS5 버전 파이널 판타지 7 인터그레이드에서는 사실 기억에 남는 듀얼센스 지원은 특별히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냥 듀얼센스는 기대하지 않고 게임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에서는 활 시위의 표현 정도만이 체감상 듀얼센스를 활용한 부분이라고 느껴지고요. 컨트롤 얼티밋 에디션에서는 대리석 바닥의 걸음 표현과 격발 무기들의 적응형 트리거 표현이 무난한 편이었죠. 그리고 이런 촉감들을 물리 엔진과 결합한 게 신의 한 수였던 타이틀이고요. 마네킹 보는 것 같은 인물 표현이 몰입감을 방해했던 플래그 테일에서는 새총 돌팔 매질의 적응형 트리거 표현이 신선했습니다. 지금까지 PS5 기능을 지원하는 주요 타이틀의 진동 특징을 살펴보고 주관적인 점수를 매겨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장 인상적인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리사남이었습니다.